네, 연예뉴스 5위 살펴볼까요? 배우 백윤식 씨와 또 전 연인인 K 기자 뭔가 좀 잘 풀린 것 같았는데 백윤식 씨가 K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여자친구 K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2억 원의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 백윤식의 소속사 관계자 측은 백윤식이 K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이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측에 확인해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백윤식 씨 변호사 측은 이 K 기자가 허위 사실을 계속 언론에 유포할 경우 소송은 불가피하다라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애석하게도 형사소송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K 기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후송이 되고 또 백윤식 씨가 찾아가면서 약간 화해 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송이 제기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이 아쉬운 것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불거지면 잘잘못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진흙탕으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번에 그 기자분이 조금 이렇게 이 문제 제기가 잦아들면서 사건 자체가 정리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백윤식 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이 더 커지고 진흙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아마 그만큼 백윤식 씨의 어떤 분노라든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것 같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필 규정으로 일이 잘 규결되길 바랍니다. 네, 연예뉴스 4위는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 이야기인데요. 수식어가 포스트 조용필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용필 씨와 신승훈 씨의 공통점이라 하면 이 음악으로 얘기하는 거장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죠. 4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은 예전과는 또 다른 스타일로 그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23년차 선배 가수다운 저력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이죠. 내일 개최되는 2013 더 신승훈 쇼 그랜드 웨이브에서는 그 공연을 위해 자신의 개런티 전액을 반납하며 지금 공연 연출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소통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신승훈 씨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랜만에 등장.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와 여유 있는 미소로 관객 앞에 선 신승훈. 환호하던 관객들은 변치 않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연히 좋죠. 얼마나 공연하고 싶었고 얼마나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통산 앨범 판매량 1,500만 장, 최다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가요계 황제로 군림해온 신승훈. 4년 만에 새 미니 앨범 그레이트 웨이브 발표와 동시에 모든 음원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조용필 선배님도 내시고 이승철 선배님 내셨는데 신승훈 씨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셨는데 부담감 없으십니까? 많은 변화가 아니더라도 제 안에서 슬쩍 변화를 한 거를 대중들이 서서히 느껴주셨으면. 발라드계의 황제이지만 한때 아이돌 음악을 꿈꾸기도 했다는 신승훈 씨. 퍼포먼스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난 더 이상 퍼포먼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문세 선배님도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서. 음악만을 보고 달려온 23년. 매 순간 신승훈 씨를 위로한 건 음악입니다. 가왕 조용필에 이은 신승훈의 컴백. 음악으로 감동을 준 거장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예뉴스 3위는요. 이혼 분쟁 중인 류시원 씨와 김주하 씨 소식이에요. 네, 류시원 씨 지금 이제 그 고소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고소를 했다고 하죠. 탤런트 유시원 씨가 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8월에 있었던 공판에서 부인 조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그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유시원 씨 부분만 아니라 MBC 간판 아나운서죠. 김주하 씨도 이혼 분쟁 중입니다. 그 김주하 씨는 소장에서 결혼 생활 9년 동안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김 씨는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하 씨 남편 강 씨도 지난 1일 김주하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 씨가 지난 4일 그 한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내용의 소송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6일 오후 5시에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는데 이날 김주아 씨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진흙탕, 사생활, 가정사 진흙탕 문제가 얼마나 연예인한테 큰 타격을 입히는가를 굉장히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인데, 유시원 씨 같은 경우에 뭐 한류 스타, 귀공자 이미지, 왕자님 이미지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김주아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앵커로서의 활동이 힘들어질 정도로 지금 당장 네. 그럴 정도로 타격을 입어서, 연예인의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이 있으니까 사전에 보통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여러 가지 뭐 사생활 문제라든가 가정사 문제를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연예뉴스 2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가 이 내노라 하는 세계 유명 가수를 제치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바로 상을 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뮤직비디오, 이것이, 그러니까 소녀시대가 이 상을 탔는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상, 네. 장려상 이런 게 아니라 네. 유튜브가 동영상 사이트인데, 거기서 동영상 뮤직비디오 상을 탔다는 것은 대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뭐 저스틴 비버도 네, 다 그런 제치고. 사람들과 그렇죠. 경쟁을 해서 소녀시대가 대상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미넴과 더불어서 대상을 2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소녀시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 한류 K-팝이 확실히 국제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번에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경쟁력만 가지고 인터넷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K-팝의 경쟁력이 확인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K-팝이 국제화되는 거,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외신들의 보도인데, CN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 소녀시대는 한국의 국가적인 현상이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고, 윌스트릿은 정말 이 소녀시대가 2012년 2월에 기사를 썼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유튜브 뮤직 어워드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면서 보도하면서 해외 외신들이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이 소녀시대 K-팝 대표하는 걸그룹답게 정말 그 해외 쟁쟁한 아티스트들과 경쟁해서 아시아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최초의 수상자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그 떨리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는 물론 월드스타 싸이까지 누르고 한국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전 세계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회 유튜브 뮤직 어워드, 소녀시대는 정규 4집 타이틀곡 I Got a Boy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했습니다.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티파니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팬들에게 수상 소감을 전합니다. To all our fans who totally gave this to us. Thi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you. So enjoy this moment. Thank you and we love you. 소원 사랑해요. 지금은 소녀시대. 소녀시대는 아시아 가수로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수상자로 등극했습니다. 한편 싸이는 올해의 아티스트 등 세계 부문 후보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월드스타 싸이에 이은 소녀들의 글로벌 질주, 지금은 명실상부 K-팝 시대입니다. 네, 연예뉴스 1위입니다. 항상 국민 여동생일 것 같은 문근영 씨가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김범 씨 연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근영 씨의 첫 열애입니다. 데뷔한 지 꽤 오래됐죠. 아주 어릴 때 꼬마 때 데뷔했는데 네. 이 문근영 씨가 김범 씨와 사귄다는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그 문근영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김범 씨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죠. 국민 여동생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네. 문근영 씨는 이번 드라마 그 불의 여신 정의에서 함께 맞춘 김범 씨와 열애를 인정했는데, 김범 씨는 문근영 씨의 2살 연하예요. 그래서 김범 씨는 거침없이 하이킥, 그리고 꽃보다 남자에서 얼굴을 알렸죠. 근데
보통 열애가 나면 연예인들이 좀 부인을 늦게 한다거나 소속사 측에서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열애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정말 LTE급으로 딱 20분 만에 열애를 20분 만에요? 네, 열애를 아주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스타들은 정말 그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귀기 전에 이게 우리가 발칵이 되면 열애를 인정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네. 정말 그럴 정도로 모든 일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신세대 커플답네요, 그래도. 요번에 그 LTE급 인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달라졌구나. 옛날 같으면은 일단 부인 뭐 절대로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랬을 텐데 요번에는 소속사가 뭐 딱히 숨길 이유도 없고 예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무슨 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자체가 없구나. 네. 옛날보다 굉장히 자유분방해지고 열애에 대해서 쿨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근영 씨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또 뭐 목격했다는 그 사진이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국민의 파파라치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국제화까지 되는구나. 네. 연예인들은 국내에서도 감시당하고 국외 유럽까지 가서도 감시당해야 되는 이 현실. 그러니까 남의 열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해하고 지나치게 기자정신을 발휘하는 요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이래요. 소속사 측에서도 뭐 발뺌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지금 여행 중이에요. 티켓 네. 끊고 계속 여행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쪽 이쪽 가나 어차피 파파라치들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여행 생각이 듭니다. 중이니까. 네, 여행 중에 열애입니다. 전 국민의 기자화가 열애 인정을 부추기는 거죠. 네. 스타 커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배우 정우 씨와 김유미 씨인데요. 정우 씨는 오랜 무명 시절 끝에 그 최근 종영한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훈훈한 빵집 아저씨로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죠. 응답하라 1994에서 탁월한 연기력으로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배우인데요. 그런데 정우 씨 열애 소식에 논란이 조금 일기도 했습니다. 그룹 디바 출신의 디자이너 김진 씨와의 열애설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김유미 씨와의 열애설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 정우 씨 측은 김진 씨와는 헤어진 지 1년도 넘었고 현재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그 열애설을 부인했고 김유미 씨와는 현재 호감을 가지고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지만 이 연이은 잇따른 열애설에 네티즌들 또한 혼란을 느끼며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 씨가 김유미 씨랑 사귀는 거죠? 네,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관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헷갈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연예가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